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올 상반기 인천 연평도 해역 꽃게 어획량이 최근 5년간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약 30%밖에 안 잡혔다는 건데요. 그러나 실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NLL 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꽃게 안보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월요일 했어야 됐는데. 네. 종창 브라더스. 네, 종창 브라더스. 짝꿍이 안 보이네. 짝꿍이 월요일 날 왔다 갔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월요일 날 어디 계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 이어서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이 이제 처음 해보는 개원식과 사진을 촬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못 갔어요. 연평도에서 단체 사진 찍는 날이잖아요, 개원식. 뭐 그것도 빠졌고 그거 빠졌다고 언론에 나가니까 네. 누가 댓글에 그렇게 올리대? 네. 아니 괜찮다. 20대 국회 뭐 빠지면 21대 가서 개원 서서 할 거 아니냐. 22대도 있다. 네, 그 전반기, 후반기 또 있으니까요. 후반기 네. 때 찍고 왜 우리 졸업식 때 앨범 촬영 못하면 왜 동그라미 해갖고 넣어주잖아. 아니 난 21대 가서 하는데. 21대 가서 하시려고. 네. 벌써 재선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은 네. 토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11일 날. 11일. 예. 그 연평도에 이제 꽃게 이 위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제 연평도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엄청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 안개 때문에 배가 이제 늦어지고 해서 표도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는데 22일 날 1박 2일간 조사를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안개로 인해서 또 고속 여객선이 이제 출항이 통제되는 바람에 월요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2박 3일은 조사해야 그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선 잘 됐고 제가 언론에 그랬죠. 연평도가 국회다. 이 연평도가 바로 민생이고 국가다. 여의도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놀라운 정치력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 바람에 이제 저 나홀로 개원식을 했고 연평도에서. 연평도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서해의 어떤 안보와 평화 예, 여기서 어떤 민생과 어떤 국가 이런 면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계속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 지금 꽃게 성어기인데 이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중국 어선들의 이제 불법 조업 때문에 또 내려왔다, 뭐 내려왔다 돌아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꽃게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꽃게를 못 먹게 됐어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연평도 식당에도 꽃게가 없습니다. 연평도에도 과거에 가면 하루 3끼를 먹었어요. 꽃게를. 하다못해 꽃게탕은 안 먹어도 꽃게 반찬은 나왔어. 이렇게 연평도에. 조림이라든가 장으로 담가서 게장으로. 그것도 없어졌어요. 게장 백반 이런 게 없어졌구나. 아예 없어졌어요. 아니 주문하면은 먹을 수는 있는데 의뢰껏 나오던 게 다 없어졌고 그래서 12일 기준으로 그 어촌계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67%의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67%. 67%. 예. 어획고 기준으로는 약 한 60% 감소했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은 이제 6월 말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그 선주들이 약 한 반 이상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용불량 급기야는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그 민생에 참혹한 어떤 추락은 과거 6, 70년대 그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그때는 500원짜리였지만 조기 파시로부터 해서 한때 그 잘 살던 섬이 이제는 몹시 황폐화되고 파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한때 조기 여장 때는 한 3,000척이 조업을 했고 한참 또 꽃게가 좋을 때도 몇백 척씩은 했거든요. 이제 54척 어선 남았어요.
연평의 쉬운 내척. 꽃게잡이여선 쉬운 내척. 예, 그 쉬운 내척도 파산 직전. 이러니까 얼마나 이 섬이 한때 번영과 그 행복을 가져다준 섬이 이제는 어떤 추락과 빈곤의 섬이 됐는가. 이런 어떤 상전벽해 정말로 놀라운 추락입니다. 그렇군요. 그 11일 날 그 들어가실 때 이 꽃게 상황이 좀 어떤지, 연평도 상황이 좀 어떤지 직접 좀 취재를 좀 해봐야겠다. 예. 이런 걸 판단하고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연평에서 좀 와서 좀 조사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네. 강정마을에 이어서 연평로를 꼭 가고 싶다. 그쪽이 아무래도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래서 네.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타진하던 중에 네, 네. 마침 중국어선을 우리 어민이 납포하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비일학이 됐는데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선 제가 제일 빨리 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른 당들은 미처 아직까지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현지의 어촌계하고 이제 대화가 잘 됐습니다. 그것은 뭐 작년부터 제가 어촌계장을 만났고 네. 그러면서 현지 실상을 들어봤을 때 이거 뭔가 심각하다. 곧 일이 터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갈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죠. 어촌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또 해놓고 있었고 그런 만큼 수월하게 조사 활동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이게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2년에 100만 톤, 네. 100만 킬로 정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풍어기였는데 2013년부터 26만 킬로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혹시 당시 이제 대화록 파문이 좀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건가?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 꽃게는 정치 바람을 탑니다. 꽃게가 정치 바람을 탄다. 꽃게는 네. 어떻게 정치 바람을 타는가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네. 아이 궁금해.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예. 네. 옛날에 원래 80년대까지 연평도 어장에는 꽃게란 게 없었고 꽃게가 잡히면은 네. 아이고 이거 그물 망친다고 해가지고 어민들이 버려요. 그 그물을 바닥에 패대기 쳐서 꽃게를 밟아 죽였다고. 그거는 돈벌이가 안 됐어. 네, 그때. 그런데 네. 90년대 중반부터 때로 몰려와서 그물을 망치니까 아니 이제는 주된 어종이 꽃게로 바뀌네. 이때가 대략 95년 6년 요때부터 해서 97년부터는 꽃게로 업종을 바꿨어요. 네, 아예. 그 전에는 뒤로 그럼 뭘 잡아? 조기. 뭐 다른 게 많아요. 뭐 조기라든가 뭐 또 주로 낚시 어종으로는 이제 우럭, 농어 이런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양식도 많이 했고 그런데 꽃게가 와서 다 망친 거야. 이땐 꽃게가 저주를 했지 어민들이 꽃게를. 이놈 꽃게가 자꾸 이놈 꽃게가 와가지고 거물을 망친 거 말이야. 근데 몇십만 마리씩 떼지가 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업종을 바꿔야 돼. 이래 돼가지고 김대중 정부 5년간 물반 꽃게 반. 무지무지하게 많이 몰려왔어. 무지무지하게 많이. 우리 꽃게탕 좋아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연근의 업의 80%가 꽃게업이 돼 버렸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다 그렇게 확 몰려왔을까? 그게 어디서 정치바람 오는지는 타고.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내 추정으로는 중국의 그 양자강 하류나 아니면 어디 저쪽 북쪽에 어디서 중국 어디 연안에서 그 먼 거리를 기어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꽃게가 귀여워. 그런데 김대중 정부 5년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연평해전이 터진 거예요. 꽃게잡이를 남북한 어선이 하다 어선이 뒤엉키다가 경비정이 따라와서 총성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꽃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우리가 자꾸 한반도에 가니까 사람이 죽는다. 이거 좀 뭐 김대중 대통령도 너무 노심초사하신다. 남북한 관계도 안 좋아지고 가지 말자. 이래서 노무현 정부 5년은 김대중 정부 5년에 비해서 어획고가 8분의 1로 줄었어요. 8분의 1로. 이때는 남북한 간에 평화가 유지돼. 그 걔네들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꽃게들이 회의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너무 당분간 가지 말자. 당분간 가지 말자. 이래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5년은 안 와.
그 사이에 해파리가 몰려와가지고 그물을 또 다 망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이제 꽃게들이 생각해보니 서해 평화가 이제 정착된 것 같아. 이제 다시 가면 별일 없겠지 해서 네. 이명박 정부 5년간 또 왕창왕. 꽃게들이 왕창왕. 그런데 이게 몰려오니까 또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뭐가 또 해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와장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의를 했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만큼은 남북한 말자. 평화를 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경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왠지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찔끔찔끔 몰려오는데 그나마 이제 작년까지는 좀 오던 거를 네. 올해 들어와서 중국 어선이 그 꽃게가 연평어장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여기서 저인망으로 또 차단을 해버리니 이제 연평어장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꽃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5년 정권 단위로 꽃게는 움직이고 꽃게가 몰려오면 남북한 정세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꽃게라는 도발자와 그것을 막는 해파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 서해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해버리니 꽃게와 해파리의 전쟁이었던 것이 사실은 인간들이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게라는 도발자와 해파리라는 평화 유지군이 네. 번갈아 서해를 점령해 왔던 것이지 정권 단위로. 그렇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걔네도 5년인가 봐 임기가. 5년 단임제 그 어종들이거든 이게. 5년 단임제로. 5년 네. 단임제로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심각해진 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꽃게가 잡혔는데 올해 그 상황을 보면 그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작은 그 꽃게 그 산란기에 예. 지금이 산란기인데 올해는 좀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꽃게 조업이 좀 빨랐어요. 네.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백 척씩 몰려와가지고 네. 그 연평도 그 북서 방향, 북동 방향 즉 그 북한 쪽이 이제 NLL 쪽이 네.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 배들이 흩어져서 일대 어장에서 맘대로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꽃게가 다 차단이 되고 네. 우리 여선은 그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게 통제가 된다. 밤에 야간 작업이 안 돼요. 해 뜨면 나가야 되고 해 지면 싹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싹 들어와야 우리 돼요. 여선은. 예, 못 우리는 잡아. 또 구역도 통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선이 북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일몰 이후에 조업을 하면은 경비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남북한 정세가 심각해지니까 예, 군사적 이유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그냥 다 싹 쓸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사태가 온 겁니다. 이러는데 고기만 잡으면 말을 안 하는데 쓰레기를 방류하고 폐유를 방류하고 해가지고 중국 배들이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예. 그것도 수백 척 어떨 때는 막 900척 뭐 1000척 그래서 연평도가 뚫리니까 예. 거기서 차단을 못하니까 이 중국 배가 이제는 점점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강화 하구의 그 교동도 일대까지 들어와서 그 남북한 간의 그 중립 지역인 예. 이제 그 강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우리 주권은 없어요. 우리의 국가도 없고 완전히 중국 바다예요. 완전히 중국 바다로 서해 바다가 중국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 바다가 돼서 그나마 연평도는 우리가 민감한 지역이고 꽃게가 많이 나 이렇게 관심이 많지. 예. 경렬 비열도 좀 남쪽으로 가면 여기는 1000단위씩 올라가 중국 배가. 900척이 아니라 1000척이 넘게 1000척이냐 와가지고 2000척이냐 2000척. 3000척이냐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싹 다 잡아가는데 예. 이 서해가 완전히 중국 바다가 됐어요. 완전히. 이거 큰일이네. 네. 중에서도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중국 어선은 활개치고 우리 어선은 통제하는 대표적인 역차별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죠. 이게 그거는 이제 해군과 해병이 이 우리 어선들을 통제해야만 안보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8년간 보수 정권에서 서해 뭐 사수한다, NLL 지킨다 이러는데 지키긴 뭘 지켜? 다 뺏겼지. 아니, 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60% 그러니까 10마리 잡히던 게 3-4마리 잡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물 던지면 1마리 잡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연평도에서 꽃게 잡으면 그물 망친다고 밟아 죽이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럼 뭐 새로운데 해파리를 잡을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의 어민도 문제지만 그 이제 물고기를 잡아오면 뜯어야 되고 생선 분류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동네 그 어머님들 나오셔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예? 일당도 좀 받으시고 그걸로 막걸리도 좀 사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면서요. 대략 보자고. 네. 그 대부분 이제 그 꽃게가 안 잡히면 뭐 그 인건비며 뭐 이런 것들 선주들이 손해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꽃게 그물은 한 번밖에 못 써요. 원래 꽃게가 좀 네, 가시가 사나워서. 많고 네. 그래고 어쩌다 한 마리가 걸린다 하더라도 네. 그걸 2번 쓰기는 어렵다고 그물값이 있을 그물값.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그물 개성공단에서 만들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그물값으로 대충 이제 조업 기간 중에 한 1억 원 써야 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네, 선원들. 그럼요. 이거 품값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품삯. 과거에는 안 잡혔다 그러면은 아예 없는 줄 알지만 이제는 일당을 꼬박꼬박 쳐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나가질 않으니까. 일단 조업 나가면 1마리가 잡히든 뭐 몇 마리가 그렇죠. 잡히든 일단 일당은 줘야 되는 사실은 거죠. 그게 맞는 건데. 뭐 그렇긴 하죠. 선주 입장에선 속 터지죠.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네. 기름값이 나가야 되고 그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렇죠. 어선의 감가상각비가 또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러면은 대략 한 어선 작은 거 하나당 3억 원 정도의 수확권은 올려야 겨우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선 한 척당 1억 원 이상을 못 올리거든요. 전부 1억 원 미만이란 말이야. 1억 원 미만이죠. 매출이 1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500고 기준으로 500고가. 1억 미만이라고. 그럼 한 척당 2억을 손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뭐 빚더미에 올라앉는 짜는 네. 얘기가 되는 거고 대책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조업 구역과 조업 시간을 엄격히 통제당하기 때문에 그 연평도에 해경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 임무가 뭔가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밖에서 왜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 안 하냐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러죠. 그렇죠. 예. 꿈도 못 꾸고 그게 아니라 우리 어선 단속하는 해경이에요. 우리 어선 단속하는 해경이라고. 아니 아저씨 거기 그 배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오셔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 어선 단속하기에 바쁜 이게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인 줄 알고 내가 내려갔는데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어선 단속하는 거고 우리 낚시꾼들 단속하는 거야. 아 그리고 연평도에 해경이 7명이야 7명. 예? 해경 안전센터가 있는데 네. 근무자 7명이고 근무자 7명이 어떻게 그걸 중국 배에 이 교대로 하면 실제 근무자는 4명이라고. 미치겠다 진짜. 4명에다가 완전히- 보유한 함정이 한 대도 없어.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호루라기구나. 어업지도선에 연락하는 거야. 자기들이 단속도 못 하고. 뭡니까, 그럼 이-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은 그럼 긴급하게 해야 될 때는 외부의 지원을 어쩌다 받는 거지. 네. 그때 해경 함정이나 이제 네, 특공대 네. 지원을 받는 건데 예. 요즘 중국 어선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해경 특공대가 24명이 와 있어요. 연평도에. 연평도에 지금. 예. 예. 물론 와봤자 네. 중국 어선 접근하면은 막 12척씩 애워 싸버린다고. 어. 아니 우리가 뭐 이순신이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러면서 300척의 뭐 왜군을 상대하는 명랑해전 치릅니까? 명랑해전이요 이거? 가봤자 소용도 없지만 예. 그 24명이 온 특공대가 연평도에서 또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잘 네. 때 마련은 어민들 보고 어떻게 사정해 보라 그러면서 특경대를 보내니까 애들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뻘쭘해. 참. 이래가지고 어디로 잡아 넣는가 보니까 대피소에. 대피소? 어, 그 방공호 같은 예? 방공호. 예. 지하실에 그런 데서 잔단 말이에요? 거기로 쳐넣었더라고.
밥값은 또 누가 내고. 그 뭐 누가 이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거 다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해경에서 보내줬으니 알아서 네. 재우고 먹이라는 거예요. 어민들더러?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어촌계나 나서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겨우 수용을 했지. 안 오는 게 나. 민폐 끼치고. 안 오는 게 나.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오질 마. 이런 거예요. 오질 마. 이래가지고 예. 황당하다. 여기는 주민들 뭐 중국 어선 단속이란 건 꿈도 못 꾸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해군이 네. 해경이 중국 어선을 통제하는 것을 못하게 해. 자칫 중국 어선이 몰려 있는 건 NLL 부근에 몰려 있거든. 네. 그리로 우리 해경 함정이 가고 뭘 하다가 잘못하다가 이게 또 북한의 표적이라도 되는 날이면 예. 이건 또 안보 상황이 되니까 그 군사 문제가 또 군사 문제가 되니까 예. 해군이 해경을 통제해요. 못 가게. 거기까지. 그리고 그쪽으로 단속 나가려면 해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어느 세월에. 그래서 어디 한참 바다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 이번엔 해군 고속정에 전진 기지가 있더라고. 바다에 만들어 놓은 게. 예. 그게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NLL 부근에. 예. 아니 NLL 반대쪽에 이제 예. 상황이 생기면 NLL로 가는. 그 긴급 출동할 수 예. 있는 이런 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된 관심은 어업이겠습니까? 북한군의 위협이지. 북한군의 위협이죠. NLL의 북한 경비선이 월선 하나 아니냐 이거 감시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해가 되는 게 주변에 없어야 돼. 우리 해경 함정이나 이래 못 간다고. 이래가지고 또 해군에서 통제를 한다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확히 노리고 중국 어선들이 그 근방으로 몰려와 있다 이겁니다. 대단히 스마트하다 중국 배들이 그죠? 완벽히 이 상황을 간파하고 예. 심지어는 우리 해경 해군의 통신까지 감청하면서 중국 배들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종합하면 우리 군은 우리 해경은 지금 우리 어선 그 NLL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자칫 군사 문제 발생할까 안보 문제 발생할까 안 되니까 내려오세요. 올라가지 마. 그 근처는 가지 마.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중국 배들이 와서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 신경 안 우리 써. 단속 못해. 어차피 못해. 우리가 잡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 아싸 싹 다 잡아가자. 쌍끌이로 그냥 훑어. 해가지고 그냥 900척 1000척씩 내려와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싸가오리가 아니라 아싸 꽃게지. 참네. 참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야. 결국은 서해를 NLL 지킨다고 해서 그냥 주변 해역을 다 군사적인 논리로 압도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바다를 지킨다고 할 때는 지킬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사막에서도 국경선 분쟁이 벌어지는 건 그 사막에 뭔가가 있어야지. 오아시스가 있든가 유전이 있든가. 아무도 안 살고 어차피 버려진 땅 지키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를 지킨다는 건 우리 어장을 네. 있고 보호해야 될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지킨다는 얘기인데 네. 거꾸로 지킨다는 이유로 어장을 잃어버리는 네. 중국에 내주는 네. 이것이 보수 정권 하에서 지난 8년간 소위 말하는 서해 안보의 실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꽃게 퍼주기를 하고 있었구만. 퍼주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남북이 싸우면 네. 다 손해보고 항상 엄한 놈이 이익을 보더라 이거예요. 엄한 놈이. 네. 그러니까 결국 남북한 간에 어떤 서로 간에 뭐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결과가 네. 또 공동 어로 구역도 안 하고 서로 으르렁거린 결과가 겨우 이거였습니다. 겨우 이것이었어요. 수준이 거의 뭐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통일부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 안에 벙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영공, 영해, 영토에 어떤 뭐 배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늘에 비행기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공군 비행기인지 뭐 민항기인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때도
그때 이제 이종석 장관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NLL인데요 이 해역에 저 조그만 빨간 것들 보이죠? 저게 바로 중국 배들이 와서 지금 불법 조업하고 있어 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선언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그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만나서 두 분 모두 작고했지만 이게 뭐 남북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유 그대로만 됐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남북 공동 어로구역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이거는 남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 어선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해경 관계자가 통일되지 않는 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오늘 아니 저희 가셨을 때 의원님 가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일되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 해법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살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는 통제 당하는 거라 이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떠올렸냐 하면은 네. 이스라엘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촌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서 네. 과거에 팔레스타인 땅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영토화시키는 가장 핵심 정책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주민의 정착이었습니다. 이래서 빨리 뿌리를 내리게 해야 영토가 된다는 것이었죠. 네. 결국은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진정한 영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 지역이 불안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공격의 표적이 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정착민들이 정착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주거 형태가 지금 연평도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네. 내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 그 연평도에 나이 드신 70대 노인 한 분이 네. 내 평생 소원이 뭐냐? 내 평생 소원이 저 NLL 북쪽에 그 중국 어선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낚시 한번 해보는 거다. 내 어릴 때 저 낚시하던 곳인데 이제 영영 눈앞에 보고도 못 간다. 저기 가서 죽기 전에 낚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 이래 얘기를 하세요. 과거의 서해는 70년대, 80년대 다 공동어로였어요. 남북한 간에 선거놓고 이건 니네, 이거 우리 거 이런 적이 없어. 사이좋게 다 거기 잡았어. 그때는 NLL 없었나?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이 NLL이 지켜야 할 그 무엇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남북한 간에 대치가 됐고 이걸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한번 풀어보려고 네. 야 이게 NLL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NLL을 인정하고 그 위에 경제 지도로 덮어서 사이좋게 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였던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저도 공동 어로구역을 이제 등거리냐 등면적이냐 해서 이제 남북한 간에 그 논란이 많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NLL을 사이에 두고 등거리 플러스 등면적으로 5군데 공동 어로구역을 지정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했고 네. 북한이 이 협의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냐면 만약에 그때 그게 합의가 됐더라면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렇지. 왜? NLL을 사이에 두고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걸 합의하는 순간 NLL이 존재한다는 걸 북한이 인정하는 격이 되잖아요. 되는 거죠. 이것처럼 북한으로 하여금 NLL을 인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것보다 더 NLL을 잘 지키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NLL은 우리 거 주장대로 해서 관철시키되 북한에 일정 정도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연평도에 70 노인네가 내 한평생 저기 가서 낚시해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는데 우리도 가서 낚시할 수 있게 해드리면 이런 이익이 있는데 NLL을 왜 인정을 안 해? 법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네. 이것이 실효적인 선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하나의 해상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조업 경계선으로 북한이 인정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NLL 인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같이 그 이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공동 어로구역의 실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참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해요. 그러니까 네. 요때 되면은 전국의 모든 식탁에 꽃게 올라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있긴 꽃게탕도 있어요. 끓이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 중국산?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그 안에 옛날엔 납꽃게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은 왠지 좀 아직도 주부들이 선택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역에서 우리 해역에 존재하는 꽃게도 제대로 어획을 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개성공단 또 멀쩡하게 있던 거 문 닫아가지고 애들 교복도 못 입게 만들고 이 안보를 지킨다는 이유로 지키긴 뭘 지켜 다 뺏기고 있는데. 다 뺏기고 있는. 그러니까 애들 교복 제때 3월에 애들 교복도 제때 못 입혀 학교 보내. 꽃게 식탁에 올라오지도 못해. 뭘 지키고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지켜 다 뭐래. 뺏기고 있는데. 네? 중국에 다 갖다 주고. 저기 사실 공동 어록구형이나 뭐나 하는 거는 그게 우리의 것을 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남북한 간에 우리 통일부와 네. 북한의 수산사업소가 이 서해 수산 협력을 협의할 때는 너무 협의가 잘 됐어요. 북한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거 합의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 왜 북한이 응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군사회담으로 의제가 넘어가는 순간 다 깨진 거예요.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게 의제가 바뀌는 순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국방부가 얼마나 강경했습니까? 그때 김장수 국방장관 시절에 네. 꽃장수. 북한의 김일철과 네. 이제 하는데 아니 이런 경제어업 협력을 왜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로 맡겼는지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근데 서해에 대한 관할권을 군이 워낙 강력히 주장하니까 이건 안보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저 국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제집 드나들면 서해 안보가 다 무너진다 이러면서 군이 관할해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군사회담 의제로 가는 순간 그 이전까지 협의해 놨던 모든 그 협력의 정신이 군사 논리에 대입되는 순간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NLL 그 서해 꽃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지금 그 특히나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2012년 대선 전후로 한 이른바 이제 그 NLL 대화록 문제. 파문 있었잖아요. 그때 새누리당이 난리를 쳤지만 지금 요새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꽃게 문제가 하도 심각한 민생 현안이 되고 참. 연평도 문제 그 주민들 문제가 되니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어요. 다 같이 거기를 남북 공동어로 수역으로 만들자. 이제 와서. 나 저 미친 거 아닌가? 왜냐? 아 그래? 말인즉슨 맞고 나도 그러니까요. 같은 의견인데 네. 여태 그러다가. 여태 그러다가 네. 저기 그 새누리당의 어떤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 연평도는 자기네 안보 성지라고. 새누리당의 안보 성지. 그런데 그런 이단 사상을 감히 입에 올려? 그걸로 대선 때 네. 권력을 차지했는데. 가져갔잖아. 네. 그런데 이 서해 연평도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네. 우리가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고 나서 이제 서해에서 막 피난민들이 인천으로 막 물밀듯 오고 막 연평도가 이제 사람이 못 사는 섬으로 막 바뀔 위기에 처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랬다가는 보수 정권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지킨다고 한 게 다 잃어버리니까 긴급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만들었죠. 이제 엄청난 예산 지원이 시작이 됐는데 주민들은 그걸 기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서해어도 특별법이요? 특별법이 통제당할 거 다 통제당하는 건 여전하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도 정부에서 보상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뭐 법에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어떤? 저기 중국 어선에 의한 피해라는 걸 어민이 입증해라 이거지. 그러면은 저 다 피해 어구 다 망치고 가버렸는데 네. 그걸 사진으로 동영상이라도 촬영해야 입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그걸 찍고 있냐고. 그것도 한밤에 우리 어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걸 알기 쉽게 그림을 말씀드리면 네. 연평도 이북의 NLL 선상에 중국 어선이 직결해 있는 건 일종의 거기가 직결 기지가 되는 거고 밤이 되면 이 어선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조업을 한다 이 뜻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단속이하면 다 고리로 또가 몰려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가 하나의 해상 기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나다니는 배가 밤에 사방팔방 도적놈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일몰 이후에 우리 어선은 나가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걸 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어민들 보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저기 서해 5도에 특히 연평도 같은데 뭐 돈들이 내려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돈들이 어디 쓰였는가 보니까 어디 쓰였어요? 무슨 안보 홍보 교육관, 안보 전시장, 연평도 전적비. 아유, 네, 진짜.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바다 부두에도 뭐 하나 고속정 하나 바다에 띄우고 이건 또 함상 바다 견학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게 왜 저 공원이 저기 쓰냐 그러니까 연평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럼 그게 연평해전에 교전에 참여했던 고속정이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고속정이래. 그 왜 갖다 놨냐 왜 그러니까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내려왔으니까 예산은 정부 예산은 그 내려왔어. 옹진군하고 해군이 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자주포 중대가 옛날에 연평도에 하나였다고. 지금 3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산에 또 철조망 새로 쳐야 되고 군부대 부지 넓혀야 되고 점점 이게 민가 쪽으로 압박을 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 어민들하고는 하나도 내려온 상관없는데? 돈이라는 게 결국은 다 무슨 안보자 들어가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황당한 걸 봤냐면 거기 그 연평도 포격전 때 충원비가 서 있어요. 그때 민간인 2명, 군인 2명을 이렇게 얼굴을 부조상을 새겨가지고 충원탑을 해놨습니다. 그 가서 나도 참배를 했지. 거기에 이제 그 해병대원 2이 또 있고 그때 당시 전적이 길어져 있고 이렇게 뭐 우리 흔히 보는 위령비예요.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하는데 한 20m 저 산 아래쪽인가 보니까 뭔 충원비가 또 서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연평도 포격전 그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 또 이때 갔더니 여기엔 군인 2명만 충원비를 또 세워놨는데 따로? 그런데 똑같은 충원비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겠지 그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의 충원비가 20m 간격으로. 왜 그런 거예요? 돈 써야 되잖아. 돈 써야 되잖아. 옹진군 뭐 해서 저 뭐 자기들 사업 하나 해야지, 인천시 하나 해야지, 해군 하나 해야지. 그리고 맨 가면은 무슨 유경사 뭐에 온통 안보 섬으로 그냥 안보의 성지로. 아니 성지도 성지 나름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 천주교 성지 갔는데 똑같은 충원비를 20m 간격으로 세워놓는데 봤습니까? 그래? 그 도대체 그러니까 돈이 이런데 다 나가고. 국민 세금이잖아요. 전부 그게. 이거 하고 학교도 예. 전 왔는데 이거 주민들이 또 설계가 잘못됐다고 난리쳤다고. 예. 예를 들어서 현대식 그 대피 시설을 옆에 져 놔야 되니까. 네. 그런데 수업 중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지하로 대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하 대피 시설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건 저 옆에 대피소도 있고 설계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난리쳐서 지하에 그걸 졌다고 이제 싸워서 얻은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이 싸워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중앙에서 군에서 내려와 하는 짓들이 다 이래. 그리고 해경은 중국 어선하고 원래 관계없는 해경이고. 그래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안보자 이름 들어가는 시설과 이게 어마무시한 데다 부대가 확장되고 이러니까 주민이 나가라는 소리가 덜치 들려.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군인의 섬이라 이런 것처럼 보여요. 당신들이 이제 나가라. 그러다가 이게 저기 옛날에 안보 위기 때 대피령이 몇 번 내렸잖아요. 네네. 끝내면 군하고 면사무소 주민이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저 군인 가족만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걸 보고 연평도 주민이 우리는 국민이 아니구나. 세상에. 이러면서 또 군하고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섬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번영하는 섬으로 만들자는 게 서해 수호의 본질 아니냐. 그럼요. 근데 지금 벌어진 결과는 다 까꼴로 가고 있는 이 군사적인 안보적인 논리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인은 말입니다.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군사 논리가 모든 것에 주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하고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모골이 송연한 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브리핑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브리핑 내용이 소련과 중국의 대도시를 완전 초토화해서 인구의 70%를 죽이는 이런 전략 폭격 계획을 브리핑하니까 놀란 케네디가 네. 이 정신 나간 계획을 누가 수립했어? 이러면 소련이 보복 공격해 미국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렇죠. 이런 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거냐? 이러니까 당시 토마스 파워 미 전략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카카 핵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인이 2명 살아남고 소련인이 1명 살아남으면 미국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케네디하고 맥나마라가 기절을 하면서 저 새끼 좀 어떻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해에 케네디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련에 우리 핵 군축 협상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8달 만에 암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암살을. 그러니까 군인의 사고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저기 군인의 어떤 본분이자 사고의 본질이지. 이런 식의 어떤 어업과 생존과 어떤 이런 문제들은 아예 개념이 없구만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럼 군사적인 논리가 우선시되는 순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군사적으로 내가 적을 제압하고 전승을 거두고 전과를 올리는 것이 군인에게는 지고지순의 목표이자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 어떤 이런 걸 맡겨놓으니까 저기 군사적인 논리로 섬을 다 통제하고 그거 아니면은 군사적인 걸 기리는 기념물들로 섬을 다 채워놔요. 참 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계속 지금도 또 생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뭐 협치, 뭐 소통, 고투게더 함께 가자. 뭐 야권도 뭐 국정의 동반자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청와대가 미리 주말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연일 꽃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서해 얘기를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없어요. 한 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간다나 아니면 프랑스는 자기가 잘 아는 동네니까 대통령께서 또 이제 뭐 하고 국방장관이 지금 또 프랑스 가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지만 지금 다음에 쿠바 갈 연평도는 것 같아. 쿠바? 쿠바도 간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평도는 그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와 우리 내부의 관료주의가 남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수역입니다. 이런 데서 한국 사회 모순이 다 응축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강정마을이나 이런 어떤 연평도나 이런 섬을 주로 보자고 하는 이유는 차별과 배제와 소외의 공간으로서 섬이라는 공간이 한국 사회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섬들의 네트워크를 하나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정에도 몇 번 갔고 이번에 연평에 이어서 또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면 찾아가 볼 예정인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가면은 정치인은 나밖에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안 와. 그 연평도 지역구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옹진 군수가 이제 곧 올 거고 새누리당에 가면 군수가 따라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이 섬에서 그래도 장시간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 다양한 섬의 목소리들을 수집해 보면서 이것이 왜 배제와 차별의 공간이 됐는가 그 본질을 주목하는 이런 어떤 그 활동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국가의 논리로, 국가의 어떤 군사의 어떤 논리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공간들, 그러면서 사실상 가짜 안보가 판치는 이런 어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안보의 본질이 뭔가 그 기본을 다시 인식하고 성찰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런 식의 안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당면한 연평 주민들의 생계나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를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7개 기관이 합동 대책 회의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내놓질 못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그 대안을 정부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어제 올란도 총격 피해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연평도 지금 당면한 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서부고도 지원법. 그러니까 그 개정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개정은 제가 하겠다고 이미 네. 언론에다가 예. 다 공개를 했고 예. 그 서해오도 지원법이 있고 나서 이제 어업이 마비되고 하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바닷가에 뭐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공공근로가 발주돼서 네. 과거에는 꽃게 뜯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이제 공공근로에 참여해가지고 일당 3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하루에 3만 원. 네, 3만 원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적인 생존의 공간이 관이 발주하는 그 쥐꼬리만한 공공근로에 연명해야 되는 이거를 연평도 어촌계장 박태균 씨의 표현은 다소 과격한데 네. 주민의 노예화라고까지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주민의 노예화. 네, 그거라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생계가 막막하니까 공공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일당 되는. 3만 원짜리. 네. 결국 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섬의 권력이 바뀐 거예요. 안보 위기를 하는 순간 국가의 명령과 지도와 배려에 의존해야 되는 섬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과거에는 연평도에 개도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하는 옛날의 부기와 영화는 온데간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밤 타령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돈바람 분다 이런 민요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싫어. 참 슬프다. 슬픈 거죠. 그래서 이 현대화되는 문명 속에서 외세가 밀려오고 국가가 호통을 치는 이런 어떤 가운데서 백성들은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겁니다. 이걸 마치 해군이 여기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이순신이 되고 우리 관과 민은 거기에 감격해야 되는 지금 조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외적이 몰려오는 것도 못 막은 임진왜란이나 지금 중국이 밀려오는 것도 못 막는 한국 정부나 못 막아서 생긴 이 전란이고 위협 아닙니까? 북한의 위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뭘 관리하고 통제했습니까? 그 결과 피해 보는 건 백성 아니야, 백성. 그러니까요. 그게 본질이지 문제. 오늘 마침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있었던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성남공항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 빨간 카페트 위에 그 연설하시던 장면 눈에 선한데요. 굉장히 그 남북 평화, 화해, 협력, 공동 번영을 강조했던 그 생생한 목소리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임기 중후반 넘어가고 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이른바 남북 그 경제협력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감퇴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문제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저렇게 손 놓는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20대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저도 개성공단 그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제일 먼저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과연 뭐 이게 통과가 될지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 볼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해오도도 이제 곧 하겠습니다만, 네. 자 문제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정말 결연한 의지와 앞으로의 어떤 평화 공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하게 신념화된 네.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참 저 자신도 이제 뭐 많이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만 결국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제 활로가 없다는 거죠. 활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네. 남북 간에 빨리 협력할 걸 해야 됩니다. 우선 서해가 급하고 네. 개성공단이 급하고 여러 가지 급한데 이건 북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아까 새누리당이 그런 네. 뭐 이상한 말을 했다 그래서 공동 어루구역을 하자. 내가 참 미친 사람 같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보에 성지 타령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이제 이게 더 논쟁이 의제가 격화돼 보십시오. 그렇게 서해 연평어장을 노무현이 북한에 헌납하려고 했다는 변희재식의 네. 이런 선동으로 계속 가실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연평도를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리든지 그런 식이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같이 먹고 살자고 했던 안을 다시 들여다봐줘야 되는데 저 이데올로그들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보수 이데올로그들이 그걸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네. 재미 본 게 얼만데 네. 하겠냐는 거야. 과연 그 말뿐이지. 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저렇게 할 리가 없지. 지금 당장 막 언론에서 그 꽃게가 풍억인데 하나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이게 어민 피해가 얼마고 이렇게 막 보도물이 쏟아지니까 임기 그 방편식으로 임기 응변식으로 그냥 일단 뭐 남북 공동 하는 어로 수요 척만 하자라고 말만 할 뿐이지. 저 뭐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내일 모레 간다는데 지도부가 네. 보십시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 연평도 간대요. 간대. 네. 또 옹진 군수 옆에 붙고 뭐 붙고 네. 해가지고 해군 붙고 내가 갈 땐 하나도 안 붙었지만 그래서 난 더 좋았지만 네. 그러면서 저기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거 엄청나게 할 거 홍보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 충원비 앞에 가가지고 묵념하고 20m 가서 또 하나? 한두 개를 해야지. 그거 해봐. 네? 그거 하느라고. 우리 의원님들 운동화 튼튼한 거 신고 가져가야지. 구두 신고 가시면 안 돼 그거. 새누리당 팁 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연평도 가실 때 운동화 신고 가셔. 운동화 신고 가세요. 네. 발 아파서 돌아다니다 힘들어. 아니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도 또 갈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가면. 아니 안철수 대표가 온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안 왔고 네. 뭐 온다고 처음엔 다 그랬는데 뭐 네. 기다려도 안 오던데. 그래요? 의원님 먼저 가서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안 와. 네. 그래서 이틀 있다가 이제 나오신 건데 주민들이 어떤 당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의견이 통합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왜 그러냐? 네. 우선 군수가 무섭고, 군수? 옹진 군수, 예. 또 뭐 국가가 무섭고, 예. 그래도 어떻게든 잘 보여서 우리가 업이 지금 위축돼 있자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또 생계터전을 잃어버릴까. 평생 이걸 해오셨는데 그렇죠. 이거 아니면 뭐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고 약해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불만과 이런 어떤 그 위기감이 폭발해서 예. 이제는 정부에 할 말을 하려는 또 이런 주민들도 계시고 사정은 복잡하지 어디 섬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렇겠죠. 비록 2,000명이 안 되는 주민들이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또 생각이 다르죠, 것들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박태균 어촌계장님 같은 예. 분은 아주 특이하신 분이고 정말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니까 예. 젊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60이 넘으셨는데 예. 그리고 아주 조리 있고 예. 어떻게 저런 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실까 저는 예. 감탄을 했는데 그분 지금 언론에 거의 스타 됐어요. 저만친 말 잘해요. 연평도에 살다 보면 그럴 것 같아. 하도 그 정치 꽃게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어촌 계장님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장 그 일단 배 한 척당 3억 정도는 매출을 해야 예? 어획량이 생겨야 이게 그 최소한 생계는 유지되는데 그게 이제 3분의 1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당장 그 비제 이게 파산까지 가면 이게 생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어획량의 급격한 변화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꽃게는 세 가지인데 통망, 그다음에 안강망이, 네. 그다음에 다짜망 세 가지인데 망이 세 이거는, 가지인 거죠. 그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어버리는 이 통망도 네. 수입이 좋았는데 이건 이제 안 잡히고 네. 안강망 네, 그 네, 가운데가 네, 뿔쑥이 네. 가서 조금 깊이 네, 이렇게 퍼올리는 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건 네. 그래도 조금 잡히고 예. 다짜망 예. 이게 이제 바닥에 예, 예. 더 가서 붙는 이런 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잡히겠죠. 그런데 예 점점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장이 이제 황폐화되는 건데 중국어서는 그냥 저인망으로 싹 싹쓸이. 해버리니까 예. 그 거기다가 어초나 뭐 풀을 좀 심어가지고 못 잡아가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그것도 해군이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해요? 어쩌다가 해군 함정의 기동을 방해하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시설물 이런 거 하면은 해군은 작전상 이유로 무조건 부르죠.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군사적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 그러면 군당국 해군은 그러면 연평도에 지금 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할 바 아니다? 아니 해군은 오로지 북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군사 작전에 손톱만큼이라도 방해가 되면은 NLL 무너지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떠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엔 다 공동어로 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만 왜 이제 그러냐고. 이제는 저렇게 얘기하고 북한에 뭐 공기부양정이 2만 명이 한꺼번에 인천으로 쳐들어온다는데 그런데 하여간 저 NLL 그래서 다 차단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CRE가 먹히겠습니까 이게? 참 게 답답합니다. 결국 군사 논리로 국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좀 그런 것도 좀 군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요? 군도 그런 그 민간 안보 특히 인간 안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가기 시작한다. 상호 모순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죠.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세옹지마라는 설화에도 나오지만 그 중국의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하니까 젊은이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농사질 사람이 없고 나라가 또 황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안보 자체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어떤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에서 떨어진 젊은이 하나만 전쟁터 안 나가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게 그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어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결국은 국방도 안보도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안보예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보 그 자체를 위해 희생하는 게 너무 커. 이럴 때는 안보 자체도 언젠간 궁극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서해에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NLL 근방에 있던 중국 배를 어선이 가서 잡아온다는 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 주민의 생존의 불만이 기존의 안보 논리를 뚫고 일어서는 하나의 평화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살자는 몸부림이 결국은 기존의 안보의 우리 관념에 뒤흔들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육지의 지식인들한테 준 겁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김종대 의원께서 연평도 직접 2박 3일 동안 정말 체험하면서 보면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그 메시지를 국회로 돌아와서 현실의 제도로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뭐 이렇게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협조적입니까? 뭘 알아야 그런 걸 잘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면은 지난 대선 때 NLL 논쟁 때 저렇게 무력하게 밀리고 깨지고 얻어터지고 대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 잘할 실력이었으면 지난 대선 지지도 않았어요. 네. 항상 아이고, 그게 안타까워요. 참 걱정입니다. 그 정의당이 조금 더 힘이 세면 좋았을 걸. 그렇죠? 예, 그러면 원내 그 교섭단체만 되더라도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지금 참 뭐 아직은 어렵습니다.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추혜선 의원 같이 25년간 언론개혁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외무 통일이로 내가 국방인데 네. 그럼 정의당 앞으로 외교안보정당만 하라는 얘긴데 하참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외교 통일까지 다 커버하잖아요. 지금 네, 저 그러네요. 서해 문제, 네, 개성공단 예, 문제까지. 예, 예. 그런데 미방위로 가야 될 의원을 외통위로 또 넣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외교 안보가 너무 많아 여기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추혜선 의원 국회에서 농성하고 계시는데요.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장 뭐 답을 아직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당의 서러움인데 이게 바로 국회 연평도가 정의당입니다. 국회 연평도가 정의당이다. 네. 네, 소수 차별 네. 이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그러니까. 큽니다. 그래도 뭐 일당백의 정신으로 김종대 의원 계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 계시니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네. 오늘은 왜 댓글 소개 안 해줘? 댓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나중에 하자. 주로는 다 꽃게들과 관련된 댓글이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려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팟짱 외면하지 마시고 꼭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